자, 3번 문제. 난이도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를 푸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저 문제 같은 것들을 풀면서 연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수학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절대 뒤에서 다시 부연 설명이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립 1차 방정식은 중2 때 풀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두 번 다시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2차 방정식 근각계수와의 관계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것도 뭐가 있을까? 뭐 인수분해처럼 자주 쓰이는 것 같은 경우에 중3 때도 하지만 고1 때도 추가적인 설명들에다가 추가로 여러 가지 공식들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2차 방정식 근각계수와의 관계 같은 경우도 두근 합은 마이너스 2차 항계수분의 1차 항계수, 두근 곱은 2차 항계수분의 상수항 이런 것들도 역시나 한 번 나왔으면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은 내가 문제를 풀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말은 그만큼 문제를 평소에 많이 풀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주자주 꺼내서 써줘야 된단 말이야. 자주자주 꺼내서 써주지 않으면 금방금방 까먹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문제들을 풀어야 돼요. 특히나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두 교점의 x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2와 3이래. 그치? 그러면 요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첫 번째 방법.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풀어볼 겁니다. 2차 함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하나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아이고, 참 유리해. 뭘 그리려니까 힘든 것 같아. 자, y는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 플러스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기울기가 a이고 y절편이 b인데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다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만약에 얘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y는 ax 플러스 b입니다. 그럼 교점이 두 개가 생겨요. 그죠? 근데 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 뭐랑 3, 뭐래. 근데 a, b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2차 함수식은 다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 봅시다. 그럼 y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제곱해서 4고 2 곱해서 8에다가 플러스의 6이고 플러스의 1이에요. 그럼 이게 9 더하기 6이니까 15가 되겠지? 그래서 이 점 y좌표가 15예요. 다시 이번에는 x에다 3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18이고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1이죠. 여기가 10이에요. 이거 y좌표가 10이네요. 그죠?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여기 y좌표가 15고 여기 y좌표가 10인데 점좌표는 10쪽이 더 위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하나 있을 때 직선 하나가 얘랑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만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15이고 요 점의 좌표가 3, 10이니까 그러면 쌤 y는 ax 플러스 b라는 요 1차 함수도 이 두 점을 똑같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5를 미안해요. 마이너스 2, 15를 주어진 식에 집어넣습니다. 미지수부터 먼저 적을게요.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에다가 플러스의 b고 그걸 계산한 y좌표가 15래. 자, 그 다음 두 번째 3, 10도 집어넣어 봅시다. 3 집어넣으면 3a에다가 플러스의 b고요. 요게 10입니다. 두 개 빼버리고 나면은 이게 마이너스의 5a라고 생길 거고 15에다가 10을 뺐으니까 5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면 돼요. 그럼 b가 13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는 12가 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돼요. 별로 만족스럽지는 않아.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수학 문제들은 다양한 유형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들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풀어주게 되면 이게 문제풀이를 하는 요령들이 방법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렇죠?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방법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문제를 풀려고 해야지. 이건 이렇게 풀고 저건 저렇게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적인 풀이법에 연연하다 보면 진짜 모든 유형들을 다 다르게 풀어야 돼요. 더 기억하기가 힘들겠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풀이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문제에서 2차 함수식을 우리한테 다 줬기 때문이에요. 2차 함수식을 우리한테 다 줬기 때문에 x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y좌표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그냥 집어넣어서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질문. 만약에 말이야. 이게 2차 함수식이 다 안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풀 거야, 그러면? 그럼 미지수가 계속 생기겠지? 그치? 여기 한번 적어볼게. 만약에 y는 2x제곱에 마이너스의 ax 플러스 1하고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하고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 3. 선생님이 지금 해놓은 거는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이 들어가 있던 자리를 a로, 그 다음에 a가 들어가 있던 자리를 마이너스 1로 바꾼 거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만 미지수가 바뀐다고 해도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y좌표가 확실하게 나오나요? 안 나와요. 미지수가 들어간단 말이야. x에 3 집어넣었을 때도 안 나오겠지. 그럼 또 풀이법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풀이를 좀 더 추천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풀면서 배운 게, 이 챕터 문제를 풀면서 배운 게 뭐가 돼야 되냐면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근이라는 거. 오케이.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근이고, 그 점의 좌표를 y좌표까지 찾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형태를 생각해보고 어떤 함수식에 집어넣어도 똑같은 y값이 나오게끔 그러한 x값을 찾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잔 말이에요.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계산한 y좌표하고 ax 플러스 b를 계산한 y좌표가 같아지는 거,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항에서 2차 방정식을 제대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빼내면 a에다가 플러스 3에서 x고, 역시나 넘어가면서 마이너스의 b가 생기죠. 마이너스 빼내버립시다. 이렇게 0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요 두 근이 마이너스 2 또는 3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근각예수와의 관계를 배웠잖아. 써먹으라고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뒤에 나오면서 뒷단원에서 계속 나오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은 두 개 더하면 1이죠. 그리고 그거는 마이너스의 2차 함계수분의 1차 함계수니까 부는 플러스가 되실 것이고 a 플러스 3입니다. 분자가 2가 돼야 되니까 a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죠. 두 근곱은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면 2차 함계수분의 상수항을 계산한 게 두 근곱이니까 마이너스에 b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부호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b 마이너스 1이 12가 되면 됩니다. 그럼 b가 13이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풀게 되면, 자, 미지수 위치가 바뀐다고 해서 풀이법이 달라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한번 확인을 해볼까? 2x제곱에 아까하고 똑같이 위치를 바꿀게요.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고 는 a 대신에 마이너스 들어가서 x에다가 플러스의 b입니다. 두 근이 마이너스 2 또는 3이래. 넘겨서 정리하면 2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빼내면 a에다가 넘어가면서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x, 넘기면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빼내버리면 b에다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입니다. 그죠? 두 근 합은 1이에요. 그럼 1은 마이너스의 2차 함계수분의 1차 함계수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면 될 거고 a-1입니다. 그죠? 그럼 a 얼마면 돼요? 3이죠. 쌤 답이 다른데 이러면 큰일 난다. 우리는 a를 바꿔서 풀었잖니.
A가 3자리 들어가게 풀었잖아. 그러니까 A가 3 나오는 거 맞단 말이야. 오케이. 뭔 말이야? 미지수 위치가 옮겨져 있어도 풀이 방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풀이 방법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어도 좋고 두 문제를 풀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오래 고민해가지고 최대한 간단한 방법으로 풀 생각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긴 식을 그냥 계산 노가다를 해서 푼다? 그래서 내가 답이 나온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겠지?